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봉중학교 1학년 사회 정미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3의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관광지.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기후 경관의 특징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지형 경관의 특징 및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선정할 수 있다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인데 아래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자연 경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7쪽을 보면 우리나라 기후는 먼저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 및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겨울에 정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대륙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차가워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좀 차가운 바다 쪽이 고기압, 그리고 대륙 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이렇게 남동, 남서계절풍이 붑니다. 굉장히 덥고 그다음에 습하겠죠? 자,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륙 쪽에서 바다 쪽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크고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고온다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한랭 건조의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큰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연강 수량이 1300mm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마와 태풍으로 여름 강수량이 집중되어서 계절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울릉도와 영동 산간, 즉 태백산맥 동쪽 지방에 있는 곳들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디지털 교과서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들, 강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산지는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편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북동쪽은 높고 남서쪽이 낮은 지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을 우리가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동쪽 지역만 이렇게 위로 올라간 융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으나 경사가 완만한 것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이나 진안고원 같은 곳에서는 한여름에도 기온이 평지보다 낮아서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채소를 고랭지, 즉 높을 꽃자와 찰랭자를 써서 고랭지 채소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고원에서는 목축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큰 강은 주로 우리 산지가 북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큰 강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서쪽과 남쪽으로 큰 강이 흐르고 동쪽은 작고 길이가 짧은 그런 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평야는 큰 강의 하류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요 평야는 주로 서쪽과 남쪽에 분포합니다. 우리가 전라도를 곡창지대라고 얘기하죠. 자, 평야는 주로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 최근에는 대도시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서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산강들로 떠나는 여행에서 다양한 사진이 나오는데 강원도 대관령입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평평한 고원 혹은 고위 평탄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거에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선선해서 고랭지 채소를 기릅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여름철이 서늘하고 경사가 완만한 고위 평탄면에서 고랭지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호남 평야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야는 주로 큰 강의 하류에 있는데 남쪽과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이곳은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로 발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91페이지에 우리나라 해안과 화산 지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해안과 남해안과 그 다음에 동해안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동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듦이 단조롭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서해안과 남해안은 굉장히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고,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작용에 의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갯벌이 많이 발달해서 머드 축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해안은 주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모래사장, 즉 사빈이 만들어져서 해수욕장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에는 파랑의 침식으로 해안 절벽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지형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개마고원에서 화산 활동으로 화산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섬 중앙에 산꼭대기가 종 모양으로 높이 솟은 한라산이 있고 해안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한라산 꼭대기에는 분화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호수를 우리가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산에서는 산 중턱 같은 곳에서 소규모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생 화산을 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져 형성된 용암 동굴. 즉, 용암이 이렇게 흘렀을 때 겉표면은 먼저 굳어버리고 안에 있는 용암은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위아래는 굳었기 때문에 가운데가 텅 빈 그러한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용암 동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암이 흘러서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차가운 바다랑 만나면 갑자기 식게 되어서 육각형 모양의 어떤 절벽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자,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이 오른쪽이 주상절리에 해당되겠고 왼쪽은 용암동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90페이지에 나온 문제입니다. 서해안의 갯벌은 뭐의 퇴적작용으로, 동해안의 사비는 뭐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쓰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